네, 오늘 살펴봐야 될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풍 올라탄 조선주, 주도주 굳힐까? 국내 조선사들의 올해 수주가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중심의 수주 증가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반면에 유가가 요즘 많이 하락했죠. 여기다가 이제 계양 플랜트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로 인해서 꺾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도 부진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조선주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엇갈립니다. 수주 실적이 좋아서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한켠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중 확대는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로 분류되는 이 조선주들 과연 정말 주도주를 굳힐 수 있을지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 이 시각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주들 최근에 V자형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들 주가 움직임이 어떤지 상승 배경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재료는 이제 아무래도 수주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업체들은 이제 수급 관련 이벤트도 있긴 한데요. 수주 모멘텀을 잠깐 보시고 이제 주가를 좀 한 번씩 낮게로 볼 건데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보면 글로벌하게 2,305만 CGT가 나왔거든요. CGT는 배를 얼마나 만들기가 쉽냐 어렵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만들기 어려운 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치를 더 준 그런 어떤 수주 잔량이라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건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어렵게 만들기 어려운 쪽들의 배에다는 좀 더 이제 가중을 둬서 환산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글로벌하게 2,035만 CGT가 발주가 되는데요. 연도별로 보시면 2016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10달 동안에 1,099만이었었고 작년 10달 동안이 2,049만 CGT, 그리고 이제 올해는 10월까지 2,300만 CGT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전체로 보면 한국 조선사들이 글로벌하게 한 절반 정도 물량을 가져왔는데요. 1,026만 CGT를 수주해 오게 되면서 7년 만에 이제 연간, 물론 10월까지입니다만 아마 연말까지 2달 남았는데 뭐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수주 실적으로 이제 1등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중국을 제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재료가 아마 대체로는 모든 조선사들의 우호적인 재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사별로 보시면 먼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VLCC 수주권이 최근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수상함 수주권 이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액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MSCI 코리아 이제 인덱스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 이 관련된 수급들 덕분에 지난 한 주 동안 대우조선은 이제 무려 15% 급등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 평균 또는 업종 지수, 그러니까 조선업 내에서도 상당히 수익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글로벌하게 보면 두 번째로 큰 석유회사가 로얄터치쉘인데요. 이 쉘이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솔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솔라를 통해서 대규모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 발주 규모는 50척, 그리고 나와 있는 이야기로는 한 30척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현대미포가 이 이슈 나오고 나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핸디사이즈급 케미칼 캐리어가, 그러니까 화학제품 운반선이 한 16척 정도, 옵션 포함해서 16척이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IMO 타입 2 관련해서, MR 탱커, 그러니까 미들급, 그러니까 중형급 탱커가 전체 6척 정도가 발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PC선 쪽에서, 그러니까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2012년도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실버 할 때도 이 쉘이 MR 탱커 쉬운 척을 현대미포에 당시에 발주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아마 쉘에서 발주 나올 때 현대미포를 아마 최우선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대한조선이라든지 STX라든지 또 뭐 중국의 광저우조선 이런 쪽들도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조선사 중국으로 보면 중국 쪽은 수주잔고 상황이 추가로 더 하긴 좀 애매하다 이래서 아마 한국으로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쉘 이야기 나오고 나서는 현대미포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주가 흐름은
지난 한 주 동안 9%까지 현대미포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 대비로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예상을 깨고 3분기에 흑자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좀 좋았었고요. 실적 내고 나서 11월 들어서는 계속 좋았었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지금 플랜트 쪽에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대중공업한테는 우호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재료 속에서의 이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신조선가 추이를 보면 또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실 건데요. 1988년부터 그리고 2008년 지나고 이제 다음 사이클이 온다라는 사이클 상으로도 보시기에도 한 20년짜리 큰 사이클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클락슨 신조선가 추이입니다. 보시면 2008년도 고점 대비로는 거의 뭐 대략적으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아주 급락세이지만 단기로는 바닥권에서 우상향 패턴이고요. 아주 큰 추세에서는 추세 상하단이 상승세가, 그러니까 저점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다 높아지고 있는 우상향, 장기 우상향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고요.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큰 호황, 그리고 2000년대 그 중후반 정도의 큰 호황, 이게 20년 시차인데 이 주기성이 20년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지금 NH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이 사이클 저점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보면 20년짜리 호황을 볼 수도 있는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 현재 시세보다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2003년 시즌에 대략적으로 그래프 보시면 90에서 한 180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그러니까 그 하늘색으로 이렇게 음영돼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랠리가 올 때 한 20년짜리 사이클을 크게 보면 2028년 정도가 이제 2008년에다 20년을 더하면 2028년 정도가 아마 어떤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순차적으로 흔들리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기대감들이 커져 있는 국면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현재 클락슨 신저가 이 시세 대비로 지금 국면보다 지금 한 130 레벨인데 한 2배가량은 더 오르지 않겠냐. 앞으로 큰 흐름에서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을 이제는 또 계속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근거는 바로 이제 수주가 되겠죠. 네, 뭐 올해 맞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뭐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올해 수주 실적이 좀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제가 이제 올해 연간 목표치 대비로 얼마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로는 지금 320억 달러가 목표인데요. 10월 달 현재로 75% 수준인 240억 달러가 달성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업체별로 좀 흐름을 보시면 여기 표가 사이즈가 워낙에 가로폭이 넓어 다 잡아질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현대중공업을 보시면 전체로는 현대중공업만 보시면 연결 합계로 봤을 때 3호 중공업까지 넣었을 때에 조선 쪽 좀 세분해서 볼게요. 조선 쪽이 지금 목표치는 68억 달러였었는데요. 한 47억 달러 정도 해서 한 70% 달성을 했고요. 조선사업부 쪽에서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이 상당히 좀 안 좋네요. 물론 최근에 이제 나왔다고는 하지만 당초 목표치가 20억 달러였었는데 뭐 5억 6,800만 달러밖에 못했습니다. 28.4%뿐이 안 되고요. 엔진 사업부는 13억 6,300만 달러 목표인데 현재 75% 정도 했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만 놓고 보면 62% 달성을 했습니다. 10월까지. 그리고 현대 3호까지 같이 연결로 해서 집어넣으면 115억 4,900만 달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목표치로 보면 85%가 달성이 됐고, 현대 미포까지 같이 넣어서 보시면 81.5%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목표치는 2억 달러였는데 57억 9천만 달러에서 70% 정도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73인데 53에서 72.9% 달성. 그리고 마지막 한진이 9억 달러 정도 보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 정도 목표치를 채워 전체를 보면 한 76%,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크게 좀 차이는 없는데요. 한 76% 달성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선과 한국 상선 수주 모멘텀을 봤을 때에 특히나 우리가 LNG 쪽에서 올해 상당히 좀 거의 점유율이 100%에 달할 정도 좋거든요. LPG 운반선이
MS가 96.6%나 되고요. 그리고 LNG 운반선이 무려 98.6%로 상당히 LN 쪽에서는 우리가 거의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긴 흐름에서 봤을 때에도 수주 모멘텀은 나쁘지 않은데요. 먼저는 2019년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현대중공업의 킹스랜딩 쪽하고요. 대우조선의 로즈뱅크 발주하는 FPSO, 그리고 삼성은 MJ FPSO 해서 해양 프로젝트 발주 모멘텀도 기대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기타 부분 쪽에서 11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165억 달러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후년도에 국제회사기구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발효가 되게 되죠. IMO 규제. 네, 맞습니다. IMO 황산화물. 이 새로운 환경 규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선박 발주를 유발하게 될 거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견해들이 없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업체들한테도 특히 지금 보시면 우리가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특히 이중 연료 엔진 부분이라든지 LNG 추진 엔진이라든지 소형 LNG 운반 기술에서는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있을 거로 연구원들도 이야기하고요. 장기적으로는 2023년 정도면 우리가 차이나 플레이어 할 때 이제 2006년, 7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초호황기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배들의 이제 선령들이 15년을 넘어가는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2023년 이후로는 상당히 큰 그 발주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조선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작동될 것 같다. 이런 쪽의 낙관론들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LNG 쪽은 좋고 여기다 IMO 규제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유가 내리면서 해양 플랜트 쪽의 기대감이 좀 많이 꺾였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쪽에서의 또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3분기 실적 안 좋았고 실적에서는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또 많이는 좀 없습니다. 4분기는 좀 어떤가요? 예, 일부 업체는 이제 좀 적자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대체로는 그래도 3분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4분기가 작년 대비로는 워낙에 작년이 이제 대부분 적자였었기 때문에요. 업체들이 그때보다는 4분기가 좀 좋아질 거는 같은데 글쎄 모멘텀이 강력할지는 좀 보셔야 되겠어요. 주가가 워낙에 이제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을 보고 움직였던 상황이라서 그림을 한 장 먼저 보시고 예상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2016년도 하반기부터 조선사 수주가 좀 회복이 됐었고 아까 클락슨 신조선가에서도 보여드렸지만 2016년이 바닥이었었거든요.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같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 확보해놓은 물량들이 2, 3년 이후에 이제 신조 발주가 돼서 실제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매출들이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영될 거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올 4분기 실적은 아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시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서 적자가 축소되거나 흑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적자가 3,940억이었었거든요. 작년 4분기에. 근데 올해는 3천억 넘게 적자폭이 줄어서 551억 정도 적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이고요. 현대미포는 작년에 300억대 적자였었는데 360억 적자였는데 올해는 313억 정도 영업 흑자를 4분기에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은 작년에 3,500억 적자였었는데요. 올해는 1,000억대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이 최악이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6천억대 적자였었는데요. 올해는 1,300억대로 적자폭은 좀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체로 보시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분위기가 4분기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바닥 이야기를 3분기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봐야죠. 지금 사실 뭐 대표적인 주도주입니다. 이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주가 여기서 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증권에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 꼽고 있나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11월인데 연간 전망까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주 길게 뭐 2020년 이후까지 해드린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아마 주가에는 우호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별로 보시면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빅베스 이전에 2013년 발주 증가 시점에
PBR이 이제 1.2배를 상회했던 상황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우호적인 수준이고 지금 현재 타겟 PBR을 좀 세게 준다고 해도 그때랑 비교해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무리가 아니라는 거고요. 릴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들을 좀 많이 상향을 해서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주가들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대체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20만 원 정도. 기존에 17만 원인데 3만 원 더 올린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이고요. 우리 삼성중공업은 11,000원 정도로 매수. 이것도 가장 좀 높은 편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도 15만 원 매수입니다. 그리고 NH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수주 증가 모멘텀을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상당히 큰 그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봅니다. 현대중공업은 16만 5천 원 매수, 그리고 미포는 12만 원 매수입니다. 그리고 SK증권이 이제 최근에 리포트 아마 오늘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현대 그 전체로 보면 이제 SK에서는 역시 PBR로 봐서 한 배 이상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대체로 내년도에 매출액하고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조선 섹터에 PBR 한 배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LNG 쪽 모멘텀이 강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LNG 캐리어의 운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주가 더 늘 거다. 왜냐하면 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운임이 세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쪽 발주가 더 강할 거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 공급 증대로 인해서 MR 탱커라든지 이런 쪽들도 수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유가 부분은 SK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아마 내년도에 한 4, 50달러 밴드에서 움직일 걸로 봤는데요. 유가가 떨어져도 상선 쪽 발주가 양호하면 주가가 그 부분 보고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유가가 반대로 상승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까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가 부분을 약간 중립 이상 정도로 SK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고요. 현대중공업은 17만 원 매수, 그다음에 미포는 15만 원 매수로 상향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 이 박모현 연구원이 그 시황이 안 좋을 때도 계속 조선업종은 좀 이렇게 커버를 많이 해줬던 연구원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금 2만 3천석 있는 중고선 중에서 2012년까지 인도된 선박들이 다 기계식 MC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LNG 추진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주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다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000척 중에 일부라도 바뀌면 한국한테 상당히 긍정적일 거다. LNG 사이클 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조선업종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현대, 대우, 현대미포 다 매수인데 현대중공업은 17만 원 매수, 그리고 대우조선은 42,000원, 미포는 14만 원에서 매수 의견 주고 있습니다. 전체 증권사가 다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